뭐요? 방송이 되는 겁니까? 어제 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재명 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밸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동안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 때문에 주주들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싹 없어진과 동시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냐 그러면, 이제는 쇼커버를 해야 될 때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버려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다. 쇼커버가 나온 것 같아요. 느낌상. 증명은 안 됩니다. 뭐 퍼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제철은 PBR이 아마 0.3, 0.4 이 정도 될 거예요. 어제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어제 분석을 하다가 내가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뉴스로는 이 철강주가 반더핑 제소 결과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뉴스는 엊그저께 나왔어요. 제가 엊그저께 현대제철 들어갔다가 못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이 뉴스를 보고 현대제철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뜬 거예요. 근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른 모든 종목들의 특징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온 놈들이에요. 이유 없이. 삼성전자도 지금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상법 개정안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저평가 구간을 바닥을 쳤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야, 이제는 바닥이다 진짜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애널들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특별히 오를 이유가 없었어요. 현대제철도 사실은. 현대제철 요즘에 뉴스 보면 뭐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공장 폐쇄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삼성전자 어제 5%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안 좋잖아요. 지금 2분기 안 좋을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제 상승 키워드는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주주 소외, 주주 홀대, 이런 현상이 없어져서 이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거창했나? 어제 로킷 헬스케어 좋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바이오 잉크 만드는 회사잖아요. 바이오 잉크 3D로. 이것이 피부암 재생 치료 임상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동물보호법 뭐 이런 이재명으로 인한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렘이 LNG, 알래스카 LNG 대장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 이게 코센인가 됐을 거예요. 철강주죠, 철강. 지금이 7시 46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단 시간에 뭐가 올랐는지 한번 보자고요. 에드바이오텍, 웅진, 싱크비, 콜마 홀딩스, 뭐 경영권 분쟁, 이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고, 리튬 포스, 코프로. 어제 2차전지 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 테슬라 조금 올랐다? 그거 아니에요. 상법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움직인 것도 그렇고. 오늘이 금요일이죠. 뭐 하나 상장할 텐데. 뉴엔AI 신규 상장. 빅데이터 분석하는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은 1,300억부터 시작하네요. 유통별 19. 구주가 그거 없네요. 오늘 좀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요즘 트렌드하고 맞을 것 같은데요. 한번 눈여겨봐야겠네요. 아이고, 역시 형님이 1등입니다. 어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던데 형님 결과가 안 좋아? 아니. 잠깐만. 그리고 형님 이렇게 부지런한 거 봐봐. 형님이 못 보면 누가 벌겠어. 아침 일찍 당진에서 와가지고 진짜.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대단한 건데, 코리아가 지금 필요한 거니까 빨리 해야 돼요 형님. 이재명이가 영리한 놈이다 그러면 미국보다 더 빨리 해버려야 돼. 우리나라는 할 수 있거든. 왜냐면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하게끔 이제 모여서 한번 찍어 내리면 돼. 일단 처음에는 은행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은행에서 결제라든가 송금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형님? 카카오뱅크잖아. 얘는 비대면이니까. 그렇지. 허위는 비대면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간단해. 전산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카카오야. 그거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모든 결제를 갖다 한 번씩 하면 끝나는 거야. 시간만 만들면 돼. 지금만 만들면 그냥 갖다가 그 코드 갖다 근데 대한민국 은행 뱅크에서 전산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카카오뱅크라니까. 카카오 앱을 통해 가지고 걔들은 영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코드 하나만 가지면 모든 거래가 다 되는 거야. 번호만 갖고 다니. 자, 오늘도 가보자고요. 에어컨 틀었습니다 형님이. 추우면 말씀하세요. 좋아요. 근데 큰형님이 약간 추워요. 형님이 추워하시더라고. 아니, 좀 알고 계셔야 돼. 좀 추우신 것 같더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좋네요. 어서 오세요 형님. 카카오뱅크를 좀 기다려 보세요 형님. 그러면 오늘 카카오뱅크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31,900원. 31,900원. 오늘 그러면 GS 글로벌에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 LNG 프로젝트 그걸 가지고 지금 무역 협상을 하러 갔어요. 어제. 갔어요 지금? 그거 해야죠 형님. 7월 8일까지가 협상인데.
7월 9일까지가 협상인데 형님 카카오뱅크가 지금 얼마 들어가 있다고요? 카카오뱅크 2억 넘죠? 예? 2억 넘죠? 2억 1000에다가 2억 9천, 2억 7천, 2억 8천, 2억 8천, 네, 9,431주요. 알겠습니다. 엄청 때리네, 단타치고. 아니 그거는 이제 형님이 성향의 문제라 내가 이제 그걸 잘 파악을 해서 해야지. 이 정도 쳐대야 어떻게 마음이 좀 따끈따끈하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이 팔에도 거기에 돈이 몇 억이 들어가 있는데 뭐 다른 거 카카오뱅크에 10억은 못 데려갔어. 그렇잖아. 방향성이 문제 그렇잖아. 방향성만 잡히면 우리 셰프가 왜 하나 빨리 오지. 카카오뱅크가 저대로 붙여서 올라가면 저건 많이 간다. 힘이 좋다고. 저 멤버들이 지금 한에 절여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어떤 한해 줄리냐? 아니 한번 봐봐요. 그 주봉 정도 봐봐요. 카카오뱅크 주봉. 그 다음에 월봉 봐봐요. 월봉. 저 정도 그 정도 카카오뱅크가 저렇게 됐는데 그 주주들은 열 받아 있죠. 근데 여기서 무상량하다 꺾였잖아요. 다시 무상량 지금 자리 잡았잖아. 그런데 스테이플 뭐 코인인가 그것이 됐다 하면 이놈이 먼저 때리죠. 여기까지 때린다고 해야 돼. 94,400원 거기까지 때린다니까 한 방에. 그걸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야. 힘이 그 정도 된다니까. 이 카카오뱅크는 거기까지 때릴 수 있는 힘이 된다니까 이놈은. 왜냐면요 사돈자인데 이제 형님이 이 카드 갖고 와서 뭐 결제고 나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되면은 카카오뱅크 그 어플 있잖아요. 어플. 그런 거 갖고 와서 이것만 되면 모든 쇼핑이 다 끝나요. 그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모든 결제가 커피 한 잔 사도 그놈 되고 뭐 가서 빵 사 먹고 그놈 되고 이거 해도 그놈 되고 버스 뭐 특별히 뭐 모든 거 모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놈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잖아.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에서 한국 것이 한국 거.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부산에서 그걸 이제 저번에 말만 나왔는데 튀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실행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하고 뱅크에 이제 압력 좀 넣고 해갖고서는 구체화되면 갈로면 연옥분이 없다니까. 그런데 방향만 잡아도 여기는 간다니까. 94,000원. 방향만 잡아도 사실은 그런 놈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기서 더 이상 지금 하락 여기 찍었잖아요. 15,800원. 예. 15,800원 찍고 지금 조금 내리는 듯하면 올리고 내리는 듯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추락을 할 것이 없어. 할 건 다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많이 실어 굴만도 하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서 돈이 쫙 들었잖아요. 여기서 얘들이 빠져나가려면 이제 그 이상으로 돈을 많이 집어넣겠지. 큰 손들이. 그런데 기관하고 외국의 애들이 들어올리기 때문에 개인도 돈 많은 애들이 들어올리기 때문에 우리 개미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네. 그냥 올라타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루가 다급한 거지. 계정 됐으니까. 아니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쌤은 그걸 확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알이 지금 막 난리를 치잖아 지금 단알이. 그런데 이제 이게 올라갔다가 전체 가다 빠지고 올라갔다가 전체 갔다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확정이 안 짓고 지금 말만 나와서 그렇다니까. 그런데 확정이 지게 되면은 최고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뭐가 확정이 돼? 아니 그게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상품 계정은? 아니 상법 개정이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 그걸 활성화시켜서 하겠다고 발표만 제대로만 끝나면 아직까지 그게 발표가 정확하게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정도만 나온 거지. 근데 이제 쌤은 우리나라에서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요. 근데 그걸 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면은 이재명이가 필요가 하고 없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문제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어. 그 이전에 성격 급하잖아요. 급한데 뭐 지지 끌고 모여서 그 성격이 빨리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 이재명이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그럼. 밀어붙일 때 그럼. 밀어붙여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돈 좀 벌어야 이재명이 좀 이쁘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 3억 정도 실어놓은 거가 지금 거의 3억 9,427주니까 그렇죠? 한 3억 정도 실어놓은 거. 그놈이 따따블로 갔으면 좋겠네. 한 9만 원까지 그냥. 그래, 정말 좀. 떨어지면 거물도 못 가고. 그러니까 쌤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들어간 건 아닌데 이런 건 한 10억 정도 실어놓고 가면 좋지. 10억 정도 실어놓고 진짜 3만 원짜리가 9만 원 돼버리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아마 고도의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뒤따라 올 수밖에 없거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미 시뮬레이션은 끝났어요. 시뮬레이션은. 오늘도 대형주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근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보다는 유리기판이라든가 소부장들 있잖아요. 이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럼 어제 삼성전자는 거래량이 너무 나와가지고. 철강쪽은 어떻습니까? 철강 쪽. 철강 쪽은 사실 제가 봐서는 화재가 전혀 없어요. 현재는. 화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감산한다든가 반더핑 채소 그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이거든요. 그런 것 정도 가지고는 현대제철이 그렇게 어릴 수가 없는데 어제 쇼커버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 3일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 현대제철이 그렇게 오를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 중국도 감산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올랐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상법 개정안 때문에 저 PBR 주거든요. 현대제철도 커버가 나온 거예요. 상법 개정안이 있으면 우리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한국 기업들 다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쇼커버가 나온 거죠. 그 전에 그것도 이상했거든요. SK 이노베이션. 그래 상한가 갈 날이 아닌데 상한가를 거기 갔거든. 오늘 2차 전지가 빠지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 쇼커버가 나온 거죠.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겠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왜 내가 쇼커버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애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할 때 매도 공매도를 같이 쳤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공매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공매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쇼커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쇼커버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나온 게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쇼커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말을 못 하거든요. 지금 여전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 리에이터도 공매도 얻어맞나 지금? 없습니다. 공매도 엄청. 예. 신용 없고 공매도 없고 공매도가 들어올 만한 자리가 없죠. 공매도가 들어올 만약에 거리가 안 돼. 만약에 공매도가 들어온다면 그거 깨부락지 돼요. 그렇죠. 바로 아웃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공매도 걱정을 혹시나 해야 될 것들은 좀 중소형 종목 중에서 신용 물량이 좀 높은 것들. 얘는 너무 소형이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PIE 한빈레이저 오늘 소부장이네요. 유리 기판주. 유리 기판주 중에서는 소형주 중에서는 쉐크를 눈여겨봐야 된다. 소형주 중에서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 16,000원짜리죠?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16,000원짜리. 이것이 지금 자리가 괜찮거든요. 이것도 어찌됐건 유리 기판주거든요. 이 친구가 옛날에 그 조사기 만든 친구인데 쉐크요? 초창기에 PIE가 지금 왁구를 보면 PIE보다는 한빈 레이저가 낫네요. 시총도 싸고 유리 기판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빈 레이저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거를 오늘도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명분이. 지금 테마주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유리 기판주거든요. 거기에다가 2등이 낸드예요. 낸드.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주가 조금 들어와 있는데 어찌됐건 1, 2등이 유리 기판 낸드니까 반도체 소부장으로 보는 거예요. 더구나 SKC가 지금 5% 올랐거든요. 유리기판 대장이잖아요, SKC가. 한빈레이저가 지금 호가 차은 별로 안 좋은데 PI2보다는 최소한 나을 것 같아요. 1540원에 한번 걸어볼게요. 어떤 거요? 형님 아직 들어오지 마십시오. 아니야. 한빛을 한빈 레이저요? 5,613원, 5,618원, 5,610원. 형님 오늘 금요일이고 또 월요일거 아니지 미국 장이 쉬어요. 독립기념일인가 뭐. 오늘은 가나면 안 맞을래요? 근데 카카오뱅크나 좀 올라가기를 응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국장 분위기는 괜찮아요.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아서. 그리고 일단 쇼커버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외인들 입장에서 보면 쇼커버가 지금 나올 때쯤 됐어요. 지금 공매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근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해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바닥으로 보는 거지. 607원은 607원까지 안 올 거야. 그러니까 형님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형은 그냥 말해야지. 그거 어떻게 그렇다고 여기서 잔뜩 올려놨는데 추격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나쁘지 않은 게 시장가 매도 물량을 지금 14%에서도 받았거든요. 난 680원에 들어간 게 하나 있어요. 아 680원에 들어간 게 하나 있다고? 그리고 이제 600원에 못 걸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아하 분산 글쎄 610원에 걸었다고. 분할 매수. 610원에 걸었다고 하시길래. 큰형님 호가창을 한번 봐보세요. 한빈레이저요. 자 그러면 이게 왜 5,610원까지 올 수 있었냐 그러면 아까 매수가 들어올 때 형님 여기 매수 있죠? 매수창 어디 있어요? 매수창이 어디죠? 여기 매수가 아까 들어올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수가 들어왔죠. 호가창 어때요? 역배열이죠. 약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죠.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사줬어요. 안 사지면 나는 포기하면 된다니까. 뭐 난 애착이 없어. 아니 다른 종목 하면 돼. 근데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호가창이 역배열이라는 것은 하방이라는 소리예요. 전체적인 왁구는 좋지만 세밀하게 들어가 봤을 때 매도가 아니고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호가창이 역배열이다. 그러면 하방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방이 강해지는데 19,000주가 걸려있어. 그러면 내리겠다는 소리 아니야. 오케이 설명되죠? 네. 사전 난 안 샀어요. 난 안 샀다니까. 아니 사실 형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가야지. 호가창이라는 지표와 미니 체결장이라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안 본 거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주포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죠. 나같이 논리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걸 심리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느낌이 아니면 논리로 가야지. 근데 이제 개미들은 급등할 때 막 사고 싶고. 그 이제 말해서 느낌으로 가. 그러니까 개미들은 느낌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왁구는 삼성전자 가고 반도체 분위기 좋고 미국에서 세제 혜택 준다고 그러니까 늘어났어요. 25%에서 35%인가로 늘어났어요. 그럼 반도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 들어가긴 애매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유리기판 아니야? 일단은. 근데 PI랑 한빛레이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야 어디서 사야 될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방금 내가 말한 그 포인트를 봐라.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지잖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 안 하면 안 들어가면 돼. 이해는 되시죠 형님? 그럼요. 납득도 되고? 예, 근데 이제 물론 논리대로 되지만 않지 당연히. 맞아.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논리에 근거해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바닥에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니까. 추격 매수에서 위에서 안 떨어질 것 같아. 추격 매수거든요. 안 떨어질 것 같아라는 내 느낌이 마인드가 딱 느껴지는 순간 이건 추격 매수구나. 내가 유인 나가고 있구나. 100시간 딱. 지금 엄청 뜨거우니까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형님 뭐 컵에다 뭐 따라놓은 거 아니에요? 아 예. 식사하시죠 형님? 네. 엄청 뜨겁습니다. 건강 검진은 통과했습니다. 6개월 이상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니 통과하게 생겼잖아. 사람 뭐 걱정은 안 되던데. 이제 그다 1년 반 후에는 이제 심장하고 방광 이런 쪽으로 하고 보고 뇌혈관 1년 반 전에 했잖아요. 중풍은 안 걸리겠네요. 그러더라고. 중풍은 안 걸린대요. 이게 딱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하니까 와보세요. 딱 오면은 연락이 오면 그건 이미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까지 연락이 안 와서 후회 죽겠네 이렇게 하면서 거의 접수했는데 연락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병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충남대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고대병원 고대 구례병원이죠. 아니 그러니까 형님 집에서 가까운데. 여기서 가깝잖아. 여기서 알겠어. 고대 구례병원 신생 비싸 병원에 가야 되는 거의 200만 원 되고 일반 병원에서는 싸요. 의료원 이런 데는 싼데 만약에 걸려가지고 지정 같은 거 암으로 전해져 있다 하면 수술이고 가야 되면 안 돼.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냥 가는 게 나아. 사람 출발. 아 실험병이라니까 어디가 뭐 하나 수술할 때 한국 의원들이 따라가고 그 실장 같은 거 수술하다 보면 외국에 학생들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걔들 다 보고 불편이나 다 연구하고 다 사진 찍고 뭐 전부 다 그거 다 설명하면서 환자하는 연습. 그러니까 내가 미리 기본적인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이제 한 달만 넘어가도 이제 돈만 있으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그 레이저 그거 쏘는 거 있잖아요. 비싸. 한 번 시술하기 5천만 원이니까 얼마나고 몇 번이면 끝나요. 아무 좋지만 그냥 세브란스 병원에 한 대가 설치하고 있고 일본인가 두 대가 미국에 한 대가 암의 기본적인 구조를 하는 거거든요. 암은 염증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종양이 되는 거고 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죽은 셀러들을 먹고 자라. 그럼 이 염증을 없애주는 강력한 항생제가 나죠. 인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항생제에 정확한 다른 뜻은 그 호르몬이 나오고 수면하고 숨쉬기 운동하고 운동. 근데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뭐가요? 수면이야. 그 다음에 그 숨쉬기가. 그래야 산소가 이제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종양이 잘 먹었습니다. 지금 있어요. 팔을 때 팔자국 팔아요. 아 언제 그렇죠. 그래. 팔자국 손에 다 큰형님 저점 잡는 분 이제 대충 아시겠죠? 호가창하고 미니체결창 바로 보면서 항상 그 루틴을 잊으시면 안 돼요. 형님이 막 알려고 노력을 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미국 서클 있잖아요. 올랐어요. 한빛레이저 물타기 한번 했습니다. 지표는 별로 안 좋네요. 지금 매수도 매도로 전환이 돼버리고. 근데 반도체 소부장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한 200만 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빠지네요. HMM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도 올라가네요. HMM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리는 별로 안 좋은데 어찌됐건 이재명 부산 수혜주니까 지수는 음전했습니다. 느낌이 안 좋다. 외인들이 파네요. 총 400 있는데 HMM 200, 한빛레이저 200 이렇게 들어갔어. 놔둘 거야 얼른 그냥 매매 안 함. 외인도 팔고 지수 안 좋아요. HMM이 지금 신고가인가요? 신고가네요. 어제까지는 외인들이 샀는데 외인들이 파는 날이라 큰 종목들이 안 갈 수도 있겠네요. 무거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반도체 쪽 소부장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라든가 낸드 이런 쪽은 미국에서 일단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거든요. 조금 더 확대됐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파운드리 IP 있잖아요. 설계 소프트웨어 그것도 해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IP를 이용해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반도체를 많이 찍어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찍어내겠죠. 그러면 낸드하고 기판은 무조건 필요할 테니까.
아, HMM은 외인들이 파네요. 매수 우위고 체결 강도도 괜찮은데 외인들이 파네. 이건 외인 지분이 어쩐지 카카오가 외국 애들이 엄청 만지더라고. 카카오뱅크 결국 처음부터 엄청 때리더라고. SKC 유리 기판 대장주 수급 들어오네요. 한빛레이저 양전은 아직 아니고 PIE가 먼저 들어오네. HMM을 잘못 찍었나? 신고가 상태라서 이런 놈들은 또 부산 해수부 관련해서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전고체 관련주 KG의 시가총액 720억 어제 좋았죠. 어제 그 KMW 5G 오늘은 판세를 읽기가 굉장히 힘든 날이네요. 딱히 주도주로 특정할 만할 수 있는 되지도 않고. 중국주들은 주도주라고 보기 힘들고 동양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달아져서 신용 비율도 많고 창이 이렇게 살벌하냐. 살벌하네요. 외국 애들이 그냥 다 던져버리네. 막 던져그냥. 외인들이 전 분야에 거쳐가지고 다 던지네요. 오늘 만약에 단타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금 단타에 참고할 만한 단서는 아직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세제 혜택이 커졌다는 거, 그리고 중국 열병식에 우리나라가 참석할 수도 있다는 거, 중국 관련주. 근데 중국 관련주를 단타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보통 포스코 홀딩스도 밀리고요. 외인들이 당연히 팔고 있습니다. 현대 인프라코어도 어제 좀 많이 내려가서 오늘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밀리네요. 지금 가장 강력한 단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동양철관에는 저기죠, LNG, 알래스카 LNG 관련주인데 이런 때는 2팔로 치는 거예요. 단타 2팔로. 그냥 때려가지고 올려놓고 먼저 팔아면 돼. 그 사장님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동남 철관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횡보 구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도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고요. 외인들이 3일째 팔고 있고 이재명 정책 관련주도 어제 다 올라버려가지고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HMM 이것도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전혀 힘을 못 쓰네요. 신고가 상태인데 보통 신고가를 뚫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인데 이것도 뭐 외인들이 지금 파는 상황이라 이것도 힘을 못 쓰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네요. 외국인들 시장에서 팔고 있고 오늘 증권사도 파네요. 동양철관은 시초에 물량이 좀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양철관은 VI 바로 밑에 있잖아요. 1734원이 VI였는데 지금 1724원이니까 버벅거리고 있는 거지. 그것도 그거지만 외인들이 3일째 판다는 것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화면을 볼 게 없습니다. 안 보는 것이 약이에요. 안 보는 것이. 이제 보기 싫어요. 보기야 싫죠. 우리는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 형님. 저는 마음을 딱 비우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주도주가 없어요. 일단 뭐 출산 신생아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는데 전부 다 급등이네요. 에르코스가 꿈비 아방이 콤비의 아기방, 에르코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소부장 쪽일 것 같아요. 오늘 막판까지 볼만한 거는 일단 미국 세제 혜택 이야기가 나와서 동양철관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긴 하네요. 지금 출산 관련주도 그렇게 세진 않죠. 지금 다들 급등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네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내가 이거 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출산 관련주요. 예,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썼다 한다 하기는 딱 좋겠던데. 어우, 다날이 세게 가는데 어제 그냥 3천억, 그제 2,600억, 현재 600억인데 5% 올랐습니다. 다만 매도 우위에요.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신용 물량은 얼마 안 되네요. 외국인 비중도 2%밖에 안 되니까 나름 어제 3,100억 거래가 됐는데 5%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720억인데 6% 올랐어요. 매도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만들면서 올라갔다 그러면 믿을만한데 바이오 관련주들도 조금씩은 나오는데 바이넥스, 셀트리온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아마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약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약가 인상 되게 되면 물론 복제약들이 좋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지금 세진 않아요. 셀트리온 조금 들어오고 바이넥스 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갔었거든요. 셀트리온이 상당히 못 갔죠. 어제도 올라가려다가 떨어졌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요청하는 것은 오리지널 약에 대한 약가 인상이라. 지금 셀트리라든가 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제약이잖아요. 시밀러. 그러니까 별로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하여튼 뭐 조금 오르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어떤 테마가 활성화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셀트리온 주식을 연내에 5천억 원 정도 추가 매수한다네요. 근데 이거 이룬다고 해서 뭐 이게 5천억을 속아간다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주는 전고체 KGA가 2차 전지 관련주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작고 KGI죠. KGA잖아요. 스펙 합병했어요. 최대 주주가 탑 머티리얼이에요. 탑 전고체 관련주로 뭐 이렇게 묶였던 거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의 예산을
100조 투입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조금 오늘 메인으로 갈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에르코스 그러기도 하죠. 대장은 현재는 에르코스 같네요. 좀 떨어지면은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네요. 저는 100만 원이 남은 게 있어서 100만 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100조 투입했다고 그러니 주포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활용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이 저점이냐가 문제인데 100만 원 남은 게 있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한빈 레이저도 빠져버리고 형님이 들어간다 그러면 꿈비라든가 아가방 컴퍼니도 괜찮을 것 같은데 꿈비도 괜찮을 것 같은데 UNAI라는 업체가 오늘 상당히 많이 UNAI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높아요. 시총이 3,700억이면 너무 높습니다. 쌍둥이 같아요. 꿈비 괜찮은데요 형님? 네, 꿈비 지금 6%고 꿈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십시오. 이게 뭐 직업인데 뭐 이렇게 뭐 있어. 그냥 보는 거지. 금액만 적게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아 급락이에요? 꿈비가 급락이에요? 꿈이 에르코스 횡보하는 것 같아서 지금 뭐 한 2% 올랐는데요. 본전에 그냥 나오겠습니다. 100만 원도 소중하니까. 고점에서 횡보는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괜히 급락 나오면 기분만 나쁘죠. 다날이 가네. 사탕이 나와요. 왕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형님 그래도 뭐 출산주에서 뭐 하나 상한가 나오지 않을까? 형성그룹하고 에르코스가 지금 제일 빠르긴 하네. 중국 기업. 얘도 출산 관련주거든요. 왜요? 왜 이파 올라갔어요? 오예. 뭐로? 아이 사람들 진짜 소심하기. 워워워. 참아 무슨. 그래도 이 빨간 게 없다. 왔다 근데 진짜 오늘 마이너스 막. 반갑지 빨개 오늘 힘들다. 아, 빨개지는 게 얼마나 빨간지. 아, 빨간 게 없잖아 지금. 빨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겼어. 아, 눈이 벗었어요. 졸리다가 눈이 벗었어. 쫙 가자. 아 그러면은 투자 경고된다니까. 경고 문구는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얘 요즘 비들비들했는데 경고 뜰 리가 없잖아. 계속 비들비들. 야 다날이 이 구간을 치고 올라가면 제주은행 다날 이런 거 오르고니까 카카오뱅크도 오르겠는데 이런 이거를 어떤 개미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 이제 못 들어와. 왜냐면 언제 폭락이 될줄 모르잖아. 올라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건드리지 말라고 형님들한테 그러는 거야. 숨어 있으라고. 수면 잡고 한 1년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1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연봉이 나오나? 연봉만 나보겠어. 가자. 네가 간 그 5,700원짜리로. 아 다날이 좋다. 다날이 진짜 좋네. 아유 뱅크 올라왔네. 2분 했다. 그거야? 50원 마이너스. 카카오뱅크 다날 다음으로 미투온인데요. 아 MBT도 저기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MBT 100만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럼 HMM 200, MBT 100, 한빈레이저 200 세종모 일단 쫙 깔아놔봤습니다. 500으로 쫙. 아 형님들 식사요? 네, 가시죠. 어차피 모니터 보고 계셔도 마찬가지. 어차피 뭐 델롬 대립니다.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정신 차려서 좀 낫네. 제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아침에 가려고 그러더니 그러게. 오늘 좀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네 댕겨오십시오. 선생님 저는 점심 먹고 퇴근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십시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야 다날을 들어갔어야 되네. 다날이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처럼 움직입니다. 신고가 상태에 들어가네요. 좋네요. NHN, KCP, 제주은행도 오르겠네요. 제주은행 차트상 LG CNS, 다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헥토. 그렇죠. 헥토가 있죠. 헥토 파이낸셜, 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고 미투온, 위메이드 이런 것들도 관련주죠. 어우 삼성전자가 양전했구나. 더전 카카오가 2대주주입니다. 헥토 파이낸셜 나오네요. 헥토 파이낸셜 수급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되면 또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조금 갈 수 있겠는데요. NHN, KCP, 제주은행 들어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중에는 다날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미투온이죠. 미투온 세 번째가 더전이고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올라갔나 오늘? 상법 개정 때문에 수혜주로 엮였구나. 한국가스공사가 상법 개정을 했으니까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미수금을 안 깔고 미수금을 쭉 깔아왔는데 손해를 보면서 팔아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외인은 팔고 있고 연기금 이런 데서 사고 있네요. 야 이걸 갖다 그렇게 해석한다. 한국전력이 올랐던 것처럼 그렇게 오를 수 있다는 소리네요. 한국가스공사 살 수 있나 이거? 돈이 없네. 한국가스공사가 답이었구나 오늘. 아하. 얘도 거의 신고가 상태 올들어서 한국가스공사도 5만원까지는 가겠는데요. 54,000원이 VI니까 지금 이 상태로라고 그러면 한전도 같이 오르고 한빈레이저가 200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3. 근데 반도체도 괜찮단 말이에요. 반도체 소부장 지금 중국과 미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다가 한국가스공사는 거의 무조건 상승 VI까지는 가겠네요. 아 한빈레이저가 망하는구나. 이런 잡주들은 5% 6%도 별거 아니긴 한데 네 형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
효자는 또 이파리 효자네. 아니요, 인원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다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예, 다날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대장주예요. 7%가. 사탕을 아주 본지로 사다 놨네. 아니 저기 슈퍼에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는데 아니 자꾸 사탕들을 먹길래 사탕을 좀 몇 개 사다 놔봤지. 근데 이제 안 사다 놓으려고. 왜냐면 이빨에는 별로 이게 안 좋구만. 아예 안 좋지. 아니 우리 어렸을 이거 때 다 버리면 안 될까? 그래도 돼요. 내가 갖다 버리고 진짜 안 좋아. 우리 어렸을 때 버려도 돼요. 그랬나? 형님들 드시라고 이렇게 놔두면. 아니 가끔 하나씩 쌤 먹게 놔둬. 아니 버려도 돼요. 나도 안 먹으려고 그랬어. 그래도 뇌가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하나 물어야죠. 나는 사탕 안 먹어도 된다니까. 나는 안 먹어. 나도 하나씩 물어. 잠을 자는 물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 그러면 잠이 아니 피로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달달한 이것도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잠이 피로고 싹 날아간다니까. 근데 이빨에는 확실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많이 드시지 말고 그 냉물에 소금 좀 타가지고 꿀꿀 해가지고 에 이빨 닦을 때는 한 소금을 해요. 이거 드시고 많이 좀 먹었다 싶을 때는 소금을 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밥을 넣으면 돼. 예 고맙습니다. 냉물이야? 아니 그거 한 거야? 뭐또 냉물을 쓴 거야? 오후에는 외인들이 또 조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아침에 판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한 2,000원 팔았는데 지금 한 700원? 야들이 나가진 않을 것 같아. 안 나갔지. 오 뭐야? 누가 또? 뭘요? 이파리 5,000원은 치워야지.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가라. 이게 완전히 이재명이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정책. 그렇지. 네, 정책이니까 많이 가야 돼. 이걸로 2만 원까지 일단 올려놓고. 근데 이재명이가 처음에 얘기한 게 아니고 트럼프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잘 이재명이가 돌아가니까 따라한 거지. 잘 돌아가니까 국산도 해야지. 아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그거 정책으로 집어넣고 미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거를 먼저 개발한 사람은 트럼프예요. 원래는. 근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형님 국채가 수익률이 보통 한 4%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4% 할인해 가지고 970만 원이나 3% 할인해 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짜리가 1,010만 원이 되볼 수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붙어가. 왜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혜택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재정 적자가 엄청 늘어나게끔 부채 한도를 올려붙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로 빚을 아무리 져도 괜찮게끔 부채 한도를 올려붙어 5조 달러 정도로.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다음에 통과할 법이 지니어스 법이잖아요. 지니어스 액트법인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법이에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게 특혜를 주겠다는 거야. 송금도 마음대로 하고 니들 해외 갈 때도 그대로 수수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알고 보면 내가 지금 이걸 무섭더라니까. 와 진짜 트럼프 이 새끼 천재다. 진짜. 내 진짜 뭐 숨기는 지식이 있다. 이거를 제가 파악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널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말을 못해. 그냥 기존의 생각들만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런데 얘가 거기에 올라탄 거야. 얘가. 이뭐 관세 때려도 안 되지. 시즌핑 말 안 듣지. 그게 얘가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책이라 해서 많이 간다니까. 다 나라 날 잡구나. 코스닥이 2%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8%입니다. 마이너스. 상황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카카오뱅크도 외국 애들이 다시 돌았는데 하다가 매도해서 매수. 저는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카카오뱅크는 올라갈 만도 한데 외국인들이 많이 줄었어. 카카오뱅크 많이 줄은 거야. 아 줄었다고요? 아까 더 많이 했어요. 4천. 여유도 있죠 지금? 여유는 충분합니다. 카카오뱅크를 더 사고 싶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새롭게 들어왔네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그럼 카카오뱅크도 가야지. 가겠지 형님. 좀 기다려 봐야지 이제. 형님 뭐라고요? 뭐 만든다고 한 달 전부터 그러던데. 카카오뱅크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 이것들이. 아이 갈려면 간다니까 형님. 대형주인데 형님 왜 못 가냐 그러면. 아이 오늘 외인들이 파니까 대형주들이 못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외인들이 팔다가 얘는 돌아섰다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봐야 된다니까 형님.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은 못 막는다니까. 진짜 무섭잖아. 국채를 파는 게 프리미엄이 붙어. 세상에 상상도 못한 일. 형님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 그럼 현금을 가했다가 아니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창용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환율이 통제가 안 된다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국채를 가지고 은행에서 발행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그래갖고 이걸 미국으로 보내요. 그래갖고 비트코인을 사든가 아니면 다른 자산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나가는 걸 통제를 못 한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반대요. 미국 국제를 발행해 우리보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버려.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을 거야? 못 막아. 그러니까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를 오히려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통계는 어떤 식으로 하냐? 국채를 발행을 덜 하면 될 거 아니야. 왜냐 그러면
혜택이 있으니까 엄청난 혜택이 송금의 자유가 있어 보니까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이걸로 송금하면 돼요? 그리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국채를 국가에서 요건 특혜니까 니들 조금만 발행할 거야. 이런 식으로. 수수료도 경쟁이 옛날에 1억 하던 거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수수료도 경쟁이 싸다니까. 그러니까 예. 이자도 없고.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지금 증세 감세를 하는 것도 자신 있으니까 감세를 하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무섭다니까. 지금 이게 혁명이라니까 형님. 지금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야. 이게 혁명에 가깝다니까요. 이걸 잘하는 그런 거를 성공하고. 그러니까 삼선도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얼른 그 간파를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도 전에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그 이 난리를 피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왜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그러지.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무서운 거야.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금도 내게끔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혜택을 주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오히려 국채 가격을 싸게 할인해서 파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다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모든 그 공과금 이런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돼도 우선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그리고 통제하는 것은 어차피 통제는 안 돼요 형님. 국채를 줄이면 되지. 어차피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게 무서우면 국채를 발행을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적게 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그 정도는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지. 형님 거기는 형님 만지면 그렇게 만지면 안 돼. 장기가 나시니까 이거 노력을 못 하면 이거 때리듯이 이렇게 툭툭 빼주는 거야. 이렇게 배는 형님 될 수 있으면 탁 때리지 마세요. 지그시 누르죠. 예, 지그시 눌러줘야지. 때리면 안 돼. 장기 놀라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장기를 놀래지 않게 그렇죠. 경직돼요. 이렇게 충격만 줘라 이거죠. 네, 그렇죠. 털어주라고. 형님, 그러니까 엉덩이를 뚝뚝 때려주라는 게 빠따 맞는 효과야. 빠따 맞는 효과. 일단은 이 팔이 저 시뮬레이션 돌려야 돼. 자유로운 경제를 다 넣어놓고 사고 팔고 결제하고 은행 결제하고 이것저것 다 돌려야 돼 이제 수도세며 전기세며 이런 얼마를 썼는지 그 흐름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공과금을 결제하게 만들겠다니. 근데 얘는 더 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세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건데 신용 비율이 7% 가까이 된다는 게 함정이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개미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신용 비율이 높은 건. 제가 신용 비율이 높은 것을 올라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많다? 개미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거 이런 거 메모해놔야 돼요. 신용 비율은 개미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개미들아 신용 비율이 많은 건 들어가지 마라고 하는 것은 개미들 무덤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라고. 고스트 스튜디오도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얘들 최대 주주가 그 뭐죠? 미투원이죠. 미투원. USDC 게임 머니로 쓰겠다고 그랬죠. 서클 관련주입니다. 서클. 여기서 더 떨어지냐만 안 하면 우상향 제대로 되는 건데. 아 형님 오후에 올라가요. 지금 외인들도 나갈 생각이 없어요. 아니 지금 개미들이 쫙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애들이 나갈 이유가 없지. 물 들어오고 있는데 낚시꾼이 낚시를 안 하고 집에 가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했는데 거기들이 지금 막 개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되지 뭐. 그렇죠. 뭘 복잡하게 생각해. 안 그렇습니까? MBT 플러스 300랩 더 불납니다. 이 팔도 과열로 경고한 거잖아. 아니 이제 맞을 예정이에요. 올리면 예고잖아요. 예고. 네. 그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날 물량이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주포가 다 아직도 가지고 있지. 던질 놈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개미들이 잘 안 달라붙어. 신용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이 조금 이따 한 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형님. 뭔가 형님 손목이 쉬어요. 아니 그냥 서툴지 않은 거야. 근데 형님 손목 근육은 꼭 강화를 해줘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나이를 손이 떨려 심장에서 피가 엮을 때는 피가 제일 늦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점점 퇴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거꾸로 손이 떨리면 알츠하이머가 오는 거야. 알츠하이머가 와서 손이 떨리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여기 근육을 꼭 키우는 이유가 우리 엄마가 알츠하이머라고 하시죠. 아 그럼 수능 열심히 하셨네.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형님들도 무조건 손목 운동을 열심히 해줘야 돼.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보면은 손에다 꼭 쥐어줘가지고 뇌 기능을 강화시키잖아. 손이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야. 이게 손이.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그러니까 손을 꼭 운동을 해줘. 그래서 손운동. 손운동 형님 무조건 해줘야 돼. 나이 먹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뇌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 축구로도 아니, 하고. 우리 아기 때 그러니까 형님 손에다가 주물럭 해라고 쥐어주잖아요. 아기 때. 그래서 잠잠잠하는 게 내용 시키는 거야. 손은 형님 무조건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형님 밤에 잘 때 어떻게 자요 요즘? 에어컨을 잘
자기 직전에 켜놨다가 끄고 자요. 끄고 자죠. 아니 당연히 끄는데 자기 전에 그럼 에어컨을 잔뜩 켜서 좀 식힌 다음에 문을 닫고 자야 될 거 아니야. 문을 열어놓고는 못 잘 거. 내 방에는 에어컨을 없어요. 없애고 선풍기를 선풍기. 발 밑으로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켜놓고 타이머. 타이머. 저는 자기 직전에 잔뜩 에어컨을 틀어놓고 끄고 문을 닫고 자요 그냥. 그래. 그 전기는 주식을 장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을 꼭 하나는 가져가야 될 겁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의외로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또 중국의 역내 상황이 지금 뭔가 있나 봐요. 뭔가 있어서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세제 혜택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확대시켰어요. 세제 폭을.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은 뭘 하나 가지고 가면, 소재 쪽은 소모품이니까요. 소재 쪽도 괜찮고, 저는 유리 기판 쪽으로 뭔가 느낌이 좀 오긴 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게 신용 비율만 좀 적다 그러면 괜찮은 상황인데, 굳이 뭐 난 다른 종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진 않네요. 좀 전에 물어보셨어요. 전기 투자할 때 소부장을 하나 가져가라고. 반도체 소부장은 꼭 한 종목은 가져가야 돼요. 왜냐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의외로 무역 전쟁이 끝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번에 중국이 히토리를 풀어줬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은 어제 반도체 그 파운드리 IP를 쓸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풀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중국 제재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왜냐 그럼 아랍에다도 거래를 중국이 할 수 있게끔 다 지금 양다리를 거칠 수 있게끔 다 풀어줬어요. 지금 실제로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막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실제로 고위층에서는 이미 화해했다라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조지기 위해서 이 새끼들 둘이 넘버1하고 넘버2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리고 아주 한 번도 제대로 한번 제재하는 걸 내가 못 봤으니까. 사실상 이제 제재가 또 의미가 없기도 하죠. 더 이상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해면 뭐 씨알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제 제재는 끝났다. 끝났다고 봐야지.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 소재 쪽도 좋지만, 소모품 소재 쪽도 좋지만, 나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유리 기판이 있잖아요. 왜냐 그럼 이제 그쪽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유리 기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나오는 예. 게 없다. 중국도 뭐 개발하고 있을 것이고. 이제 중국도 만약에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나 이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면, AI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유리 기판이 필요한 이유가 열 전도성 때문에, 열이 잘 통하면 열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항이 생기면서, 전기가 저항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기판은 필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리 기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유리 기판 뭐 하나 찾아가지고 하면 좋죠. 왜 내가 그런 느낌을 들었냐 그러면, 어제도 사실은 기판주들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판주들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소비가 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융단인데 기판이 시장에 팔린단 말이에요. 유리 기판이요? 네. 안 팔릴, 지금 상용화된 게 없죠. 그런데 상용화 하려고 다들 연구를 하고 있죠, 지금. 그것이 지금 현재 이제 개발 단계에. 그렇죠. 근데 필수적으로 해야 돼. 데이터 센터의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SKC가 대장주죠, 당연히. 거기서 개발이 될 확률이 많죠. 근데 제가 소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부장. 그러면 좀 소재라든가 또 부품, 장비 이런 걸 하는 데가 셀 업체는 아닐 거 아니야. 어찌됐든 중소업체일 거 아니야. 아니 삼성전자에서 소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PI라든가 제가 봐서는 한빛레이저 이런 것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한빛레이저 지금 싸죠. 삼성전기도 뭐. 아니 거기는 너무 메인 너무 크고요. 크고요. 자, MBT 4%가 넘어서네요. 분봉이 어찌됐건 거래량은 적은데 분봉이 너무 이뻐서 계속, 분봉 이쁘잖아요, MBT. 바닥부터 쫙 끌고 올라와서, 오늘이 금요일이라 오후에 이제 보통 힘이 빠지기 마련인데 오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근데 이제 제 판단으로는 오후에는 외인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 그러면 시장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애들이 지금. 그렇겠죠. 한게 있죠. 왜냐 그러면 우리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인들이 지금 빠져나갈 이유도 없고, 빠져나가면 손해죠. 환율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상법 개정안이 저희가 돼가지고 네. 그동안 우리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부분이 뭐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미국도
환율 좀 내려가지 않을까? 미국은 이제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긴 하죠.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근데 참 이상하죠. 어제 환율이 올랐어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자 부채 한도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부채 한도가 그 한도가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금. 부채가 많아져도 돈을 막 풀겠다는 소리야. 근데도 환율은 달러가 약간 강세로 떨어졌다. 거꾸로 된 거죠. 물론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올라왔어요. 우리 환율도 조금은 올라왔을 거요. 조금 올라왔을 건데요. 1350원대였잖아요. 1364원이잖아요. 1350원대였어요. 원래는요 형님 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돈을 시중에 뿌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니까 국가가 돈을 쓰기 위해서. 근데 형님 그때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돈을 푸는 건데 구축 부작용이 생겨요. 뭐냐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국채가 넘쳐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죠. 이자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시중 이자가. 은행 입장에서는 너희들한테 돈 빌려주는 차라리 국채 사놓겠다 하는 식으로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 이자거든 국채 수익률. 이자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이게 거짓말처럼 돈을 푸는데 국채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채 가격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국채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자가 싸진다는 소리잖아요. 시중 이자. 현금보다 편리해질 것이다. 그렇죠. 이제 편리하죠.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송금할 때도 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거야, 특혜를. 그 특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야. 예. 거꾸로 오히려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바꿔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생길 수 있다는 소리야.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으니 돈 빌리는데 이자를 줘야지.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돈을 빌리는 행위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권리가 돼버리는 거야. 의무가 아니라 나 너희들한테 혜택 줄게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좋으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돼. 어디보다 빨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에 더 빨리 이격으로 돼 시장은. 자꾸 제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제재하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복잡한 거야. 근데 형님 우리가 제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보면 어차피 환율은 통제가 안 돼. 우리만 통제하고 아니 들어오는 놈을 어떡할 거야. 밀고 들어오는 놈.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지. MBT 4% 넘었고요. 나라 것을 저렇게 경로하게 빠져나가는 거를. 와 마술이라니까요 형님. 그러니까 경제 이론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행위가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너희들한테 특혜 줄게. 무섭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걸 그 생각까지 미치니까 내가 깜짝 놀랬다니까. 근데 이거를 이재명이가 들고 나오네. 물론 받았어요. 이거를 이재명이가 왜 하려고 할까 나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초청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중국에서도 뭐 초청장이 나왔죠. 중국에서 받았죠. 열병식 할 때 뭐 초청 전승전 누나가 그날 또 트럼프가 또 그날 또 초청을 냈다고 하는데. 이재명이를요? 같은 날 초청했대요. 저리 가지 말고 이리 와라. 그게 이제 등거리 외교지.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절로 어찌 저 스테이블 코인 그걸 지금 성사를 시키려고 하면 사람 절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어느 쪽이든 스테이블 코인하고 상관없지. 이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니까. 내수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선점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빨리 만들면 좋죠. 기왕이 할 거. 그 대신 어떻게 국가가 환율에 개입을 하고 통화량에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뭘로 하면 되냐 그러면 어차피 블록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통제를 못 하더라도 개인이 갖고 있는 지갑은 통제가 가능할 거 아니야.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도 이미 하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그 국채를 발행을 적게 해도 되거든. 왜? 돈이 중간중간 세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면 다 들어와 버려요. 어찌든 일부는 다 들어와 버리니까 훨씬 적게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특혜가 돼버린다. 희소성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프리미엄 주고 산다는 말이 나온다니까. 편하니까. 달러 통장도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필요 없지. 얼마나 특혜예요? 이걸로 그냥 가서. 얼마나 특혜예요? 그리고 솔직히 송금 한도도 이론적으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지갑을 통제하면 되긴 돼. 이 지갑에서 미국에 있는 지갑으로 갔으면 이걸 통제하면 되긴 되는데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특혜를 아니 적게 발행하면 그 적은 한도 내에서는 특혜를 줘도 되지. 그 얼마든지 가능하고 AI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국가가 그 정도 능력은 돼야지. 언제까지 자꾸 무슨 옛날식으로만 할 거야. 어차피 개방은 저쪽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개방이 돼본다니까. 아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어떻게 막냐고. 어차피 못 막는다니까. 난리 나게 생겼어. 우리 애가 세무조사를 받으러 갔대요. 지난주에 갔는데 AI가 다 하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무섭대. AI가 무서워요 형님. 나도 사용을 하는데 진짜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빨리 그런 시대 올것 그런 정도로 위협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저기 인천 무슨 대학교 AI 의사를 도입을 시켜서 진료를 지금 보고 있대요. 그렇게 인기가 좋다. 인간 의사인데 갈 거냐, AI 의사한테 갈 거냐, 다 전부 다 AI로 간다. 정확하게 집어내주니까. 의사 진단이 60%면 AI는 99%래요. 오진율이. 그만큼 정확하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교원들 전부 다 지금 인천 가천대에 오니까 인천에 그걸 네. 다 가지고 보고 있다. 아니 그게 내가 봐서는 더 대중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거는 어차피 오진은 인간이 해도 오진이 난단 말이죠. 오진이 안 날 수는 없어. 그래 하여튼 데이터를 몇백 년 문 데이터가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얘가 다 가지고 있대. 그렇지. 이러니 뭐 의사들이 뭐 논문 쓴 거 뭐 한 100년 전거까지 전부 다 싹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리킴이 없잖아요. 그것도 시간도 그러니까 몇 초 만에 따라 AI를 이겨 먹을 필요가 없어. 왜냐 그러면 AI가 더 낫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는 AI한테 맡겨야 돼. 공정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굳이 AI가 할 수 있는 걸 인간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유. 왜 AI하고 싸우려고 그래? 싸우면 지지. 아니 질 이유가 없다니까. 안 싸우면 되니까. MBT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의 신고가 상태네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뭐 조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놈이에요. MBT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급등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좀 세지면 그때 매도하면 될 것 같고요. 감세 법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채 한도 올려놓은 거. 부채 한도가 풀렸다고 보면 돼요. 5조 달러인데 국채를 엄청 발행하겠다는 소리지.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 발행하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이. 지금으로서는 은행만이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어찌됐건 일단 시작을 해야 돼. 강원 에너지도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네요. 지금 상한가가 있죠. 아, 풀린다고. 아 풀렸구나. 완전 SMR 설비 공급이네요. 이거를 월요일날 전이 좋으로 좋아하더만. 여 통째로 가져가면 돼. 이거 버리려고 내나 플라스틱이라서 안 씁니다. 드시지 말아야 돼. 내일 드시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되더라고? 있어도 안 먹는 녀석을 뭐 그냥 안 보이면 되지. 근데 형님 막판에 좀 올려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지 이게. 어제 커피 드셨어요? 아니요. 오늘 장이 완전히 아주 다날만 멀쩡하네 다날. 이 팔도 멀쩡한데 왜 그래요? 이 참나. 팔은 거기서 열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가야 돼. 이 팔 청토방 들어가 보니까 말이 많죠? 막. 아주 이거 2,000원까지 내린다. 뭐 별론 다 했어. 결론적으로는 지기들 안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2,000원까지 갈 거다 뭐다 또 거기다가 또 요거는 놈. 네 형님 들어가십시오. 별론 다 했어. 청토방 들어가니까 하나만 하다. 심심해갖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 아, 그랬어요? 괜히. 아니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못 가지고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지. 가다 뭔 얘기를 해. 이거는 아무나 못 가져간다니까. 형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어떻게 가져가겠어? 자 이제 잊어버리고 들어가십시오. 잊어버리고 있으면 됩니다. 심심하시겠네 쌤. 아니요 전혀 안 심합니다. 저걸 배에다 올렸더니 뭔가 장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직 아프기만 해. 저걸 이제 형님은 왜 아프기만 하다 그러지? 뭐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형님은 지금 배가 장기가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픈 거야. 숨쉬기를 제대로 못 하고. 그렇잖아요 형님. 내가 그럼 뭐 오늘- 하지 말아봐 형님. 내가 오늘 저게 들어갈 수 있는 밥솥을 하나 사든지. 자, 안 돼. 플라스틱. 뭐 들어가는 거? 저거. 네, 그때 그렇지 않은 온장고 있잖아요. 온장고를 하나 사든지 해가지고 거기다 그럼 넣어. 돌을 넣어야지. 네? 돌을. 아니요, 저놈을 대표해서 저놈을. 아니 저놈은 안 된다니까. 아 돼요? 아니 플라스틱이라니까. 아니 온장고 이런 거 상관없어. 음료수 대표라는 게 거기에 70도 80도 그냥. 아니 그냥 조그만 돌을 해야지. 아니 조그만 돌이 아니라 그래갖고 저놈을 대표서 만들어. 거기다 아이. 쓰고 넣어놓고. 그러면 찜질기를. 아 찜이 그런 거 아니죠. 이제 무게가 있어서 저놈이. 아, 얘 아프니까 일단. 그러니까 기가 지금 원활히 안 돌아간다는 소리야. 그럼 나는 지금 안 좋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지금 안 좋다는 한번 소리지. 검사 CT 한번 찍어봐요. 아니, 검사해. 그럼 제가 하니까. 검사 한번 해보시죠. 일주일 후에는 검사하셨어요? 했어. 아 그러면 일주일이 또 이제 궁금한 거. 안녕하세요. 네 형님. 치킨이나 한 마리 시킬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뭐 있죠? 우리 사장님이 제일 잘하는 걸로 하나 갖다 주세요. 뭐가 편하시죠? 예예예 그거 갖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네. T도 마이너스로 전환돼 버리고 HMM 마이너스 2, 한빛레이저 마이너스 38%. HMM을 빼고요 58,000원. 현대 제철로 옮겨 탈게요. 아이씨 마지막 바라기다. 200 가스공사로 옮겨 탈까 그냥. 현대 제철 빼고 가스공사로 옮겨 탈게요. 가스공사. 덥죠? 아, 그래서 사연이 동안 하죠. 작년보다 더 더운 거. 훨씬 덥죠. 습하고. 작년에 7월 말부터 더웠는데.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 한국가스공사 MBT 한빛레이저 서울보증보험까지 정리해버릴 생각입니다. 냉장고가 베란다에 있는데 와 진짜 밖에 엄청 덥네요. 뭐야 한빛레이저도 단주 어느 무슨 단주 대회 하나. 한빛레이저 어제 12억 찍고 그 전에 14억 그 전날 9억 최소 거래량 나왔거든. LG 헬로비전
LG? 그래, LG도 괜찮아. LG도 급등이야. 근데 LG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는데, 이를테면 뭐 저기 하는 애들이잖아. 이게 그 저기 그 뭐라 그래, 효더폰 그 뭐라 그래 그거. 근데 왜 급등이지? 최대 주주가 LG U+고 급등이 왜 나온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럴 때는 두 주를 딱 들어가 놓으면 돼. 위츠도 조금 올랐는데, 위츠, 헬로비전 뭐 전기차 충전 쪽인가? 위츠, 헬로비전, 위츠 공통점이 전기차 충전이잖아. 충전. 이재명이가 뭔 말 한 모양인데. 더 준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카카오가 ADG 스테이블 코인 더 준이 간다고? 3,500원. 시총이 너무 비싸. 더 준은 패스. 차라리 여기서 묻은다 그러면은 MBT에 묻어버려야 돼. 약간 또라이짓 한다 그러면 차라리 MBT에 묻어버려야 돼. 더 준하고 미투온하고 둘 중에 하나는 상한가를 갈 것 같단 말이야. 미투온하고 더 준이 조금 더 유력한데, 근데 둘 다 외인들이 팔고 있긴 하네. 벌써 2시 반이네요. 2시 반이면 서서히 이제 뭔가 끝내야 되는 시간인데, 일단 한국가스공사, MBT, 한빛레이저, 서울보증보험까지는 매도를 하겠습니다. 자, 매도를 할게요. MBT도 매도를 합니다. 한빛레이저도 매도를 할게요. 서울보증보험도 매도를 합니다. 오늘 외인들이 매도는 했는데 그렇게 세진 않아요. 코스피에서 986억, 코스닥에서 한 3,500억 매도를 했는데요. 연기금도 양시장에서 오늘 매도를 하고,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약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2.1%, 코스피가 1.6%, 그 한 2%까지도 떨어지겠는데요. 별로 많이 던진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는 받쳐주는 힘이 좀 부족해서 그러겠죠. 진정한 고수는요, 오늘 같은 날 손절을 잘해줘야 됩니다. 영화 순규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면 영화 순규에 대해서 알려줘. 순규 관련 TV 콘텐츠 시청을 원하시면 순규 검색해와 같이 말씀해주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손절을 막 해줘야 되는데, 야, 카카오뱅크가 오늘도 2% 빠져버리네. 큰일 났는데. 이게 LG 헬로비전이 알뜰폰 사업자로 올라가는 건가? 뭐야, KT도 올라가고, 뭐지, 헬로비전 올라가고 KT 올라가면 SK텔레콤 뭐 관련된 건가? LG 헬로비전이 좋긴 한데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모르겠네요. SK텔레콤 해킹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이미 이슈가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LG U+, 이건 SKT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1.8%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3,000포인트가 넘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뭐 못해서 나만 이제 소외되고 또 내 계좌만 이렇게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3,000포인트가 넘었단 말이죠.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나만 조금 왕따가 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냥 나만 이런 기분이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들은, 다른 주치님들은 3,000포인트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좋으실 것 같은데, 야, 정말 어찌됐건 저는 뭐 도저히 내가 가진 종목 가지고는 답이 없을 것 같길래 일단 다 정리했어요. 거의 다 정리를 했고, 사실은 TC 머티리얼즈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버릴까. 야, 근데 이거 LG 헬로비전, 아이즈비전 이거 지금 알뜰폰이거든요. 알뜰폰인데 이게 뭐 그러면 SK텔레콤에 뭔 일 있나봐요. 뭐 영업정지 먹었나? 이거 왜 이러지? 뭘 알아야 들어가야지. 이게 아이즈비전도 9% 올라왔네요. 그러면 알뜰폰에 대한 거고 SKT 해킹에 대한 건데,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오르지? 아, 나 큰일 났네.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LG 헬로비전이 마지막에 좋았는데요, 저는 왜 올라갔는지를 몰라서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가가지고 다들 좋아하실 텐데,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거꾸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기분이 그러네요. 일단은 제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종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될 수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가져가고 싶은데 지금 기분 같아서는 싹 다 정리해버리고 싶네요. 스테이블 코인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아마 피지사라든가 아니면 은행들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일단 공신력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송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결제에 대해서는 또 피지사 그 어떤 그 시스템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어떤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